그래서 이 사우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게 인구가 한 3천 한 4, 500만 되잖아요. 그 다른 데들 인구들이 다 작고. 그래서 인접 아랍 국가들이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미군 기지를 환영해요. 그래서 사우디 현지에서 들은 소문으로는 바레인에 해군 기지가 2개가 있는데 그거는 바레인 사람들이 사우디가 무서워서, 왜 그러면 사우디의 그 코바에서 바레인 가는 다리가 있어요. 그 다리 타고서 사우디 침공할까 봐 미 해군 기지를 들여다 놓은 거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쿠웨이트에 미 육군 기지 하나, 해군 기지 하나가 있죠. 카타르에 미 공군 기지 하나 있죠.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는 오랫동안 퇴역 미군들을 고용해서 군사를 길렀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도 외국 군인들인데 용병들이죠. 이제 컨트랙트 솔저라 그러죠. 계약 군인들인데 여기도 외국인 계약 군인들. 그러나 기본적으로 군사 체제가 사우디보다는 훨씬 나아요. 자, 그래서 그 모하메드 빈 살만 MBS가 이제 그 비전 2030이라는 문서를 발표를 했는데 이게 뭐 시진핑의 중국 제조 2025 같이 조금 황당해요. 여기에 보면 사우디 국내 군수 산업을 육성하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사우디 군에 복무하는 외국인이 무기 조달에 관여할 수 없도록 돼 있었는데 이젠 관여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우디에서 그 컨트랙트 솔저 계약직 군인으로 근무하는, 또 대부분 다 그래요. 군인들이, 외국인들이 사우디 국방부에 이런 무기 사세요라고 권하고 로비할 수 있도록 풀어주고요. 그러니까 무기 장사하려면 그 너희들 꼬붕들 많이 거기 괜찮은 애들로 우리 군대를 전부 컨트랙트 솔저로 채워. 너희 로키드 마틴도 채우고, 너희 레이시온도 채우고, 한화도 채우고, 다 채워. 너희가 무기 장사하려면 그거 다 채워갖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꾀를 내는 거예요. 이게 죽을 꾀죠. 기업가, 전문 인력, 숙련 노동자, 반숙련 노동자, 비숙련 노동자 전체가 전부 밖에서 수입해온 계약직들이에요. 외국인들이에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를 사우디가 이제 따라하려고 네옴시티라는 거거든요. 두바이의 확대판이 네옴입니다. 그런데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는 저 길로 간 지가 오래돼요. 이게 사우디는요, 그 아랍 국가들 중에 딱 그게 있어요. 우리가 메카가 있고, 우리가 발원지고, 우리가 그거고, 저기 저 UAE 애들 말이야. 뭐, 거기 그 무슨 왕이니, 그게 옛날에 무슨 왕이야. 그거 저기, 그냥 바닷가에서 그 물고기나 잡아 먹으면서 그 먹을 게 없어가지고 그 대추야자 열매나 몇 개씩 주워 먹던 애들이지. 그렇게 봐요. UAE도. 오만이나 UAE를 볼 때 사우디가 그렇게 봐요. 오히려 예멘 쪽은 제대로 봐죠. 그런데 예를 들어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이거는요. 뭐라고 말을 할까? 그거 배 말이야. 그 인도랑 왔다 갔다 하는 배들 말이야. 그 아시아 쪽 왔다 갔다 하는 배들, 그 뱃놈들 말이지. 그 맨날 끼고 자는 여자들 도박판, 술판 벌어지던데 아니야? 거기 그 사내 새끼들이라는 거는 단도 물고서 바닷속에 뛰어들어가지고 진죽해던 애들이잖아, 그거. 그게 있어요, 사우디가. 그러니까 UAE는 처음부터 이 말이야 반상이 다른 거예요. 이제 상인들이야. 이제 사우디적 취향에서 뭐 그러니까 사는 게 이제 그 머리가 유연하죠. 그런데 안 잡혀 있는 거지. 그래서 UAE는 제가 15, 16년 전만 해도요. 호텔에서는 술을 먹어요. 호텔에서는 외국인은 술을 먹어도 아무 그걸 안 해. 술을 팔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런 걸 개방을 하고. 거기를 뭐라 그럴까 교통과 그 비즈니스의 허브로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두바이나 이런 데를 쇼핑센터도 크게 짓고 그 뭐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도 예를 들면 저기 그 러시아에서 도망간 부호들이 다 가는 게 두바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 두바이를 그런 식으로 만들겠다고 노력을 한 지가 굉장히 오래돼요. 그리고 UAE가 이렇게 투자하는 방식을 보면 뭐 제조업을 만들겠다 이런 게 아니야. UAE는 뭐냐면 UAE 위치 자체가 걸프만을 끼고서 그 바닷가에 이렇게 쫙 그 길쭉한 나라잖아요. 바닷가를 끼고 UAE가 걸프만 끼고 있는. 그러니까 기본이 물류나 이 관광이나 비즈니스의 쇼핑이나 그거의 국제 허브를 하겠다는 거예요. 기본 컨셉이. 또 그러기에 딱 나라 규모도 적당해요. 크지 않고.
뭐 한 900만 정도니까. 이게 뭐 2천만, 3천만 되는 나라가 그거 해서 먹고 살다 그건 힘들잖아요. 그러나 1,000만 이하니까 그걸 할 만해요. 그러니까 UAE는 항상 어떤 투자를 하냐면 뭔가 시설을 짓고 호텔을 짓거나 뭐 쇼핑센터를 짓거나 무슨 레크레이션 센터를 짓거나 시설을 짓고 자릿세 받아 먹는 거. 거기서 서비스업 하는 거. 그런 식으로 나라를 꾸며가죠. 사우디처럼 저렇게 무지막지하게 제조업 하겠다. 그것도 군수 제조업 하겠다. 그러질 않아요. 저 사우디 군수 제조업이 왜 문제 있냐면요. 자, 보세요. 제가 이제 뭐 한화라 그럽시다. 누굴 믿고 군사 기술을 줘? 다 계약직인데. 아니, 나이 뭐 한 26, 7살짜리가 별 하나 둘 달고서 장군이요라고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 밑으로 딱 진짜 군인 가면 전부 계약직이에요. 외국인. 그 공장가? 아니, 대표이사만 사우디 사람이지 임원부터 시작해서 부장, 연구개발 전부 다 외국인이에요. 계약직이야. 다 떴다방이야. 숙련공도 외국인. 그러니까 연구개발은 말할 것도 없고 관리직 말할 것도 없고 숙련공도 외국인. 반숙련공도 외국인. 비숙련공도 외국인. 누가 책임진다고 거기다 민감한 군사기술을 주냐고요. 저런 상상을 한다는 게 나는 빈살만을 보면서 야, 참 위태롭다. 앞으로 사우디가 위태롭겠구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저 사람의 행보를 보면 저건 조금 정상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최소한 슬기롭지 못한데. 저런 경우는요. 돈을 후세를 위해서 모아놔야 되고요. 첫째, 노르웨이가 그러잖아요. 후세를 위해서 모아놔야 되고 저 자원을 판 돈을 부로 투자를 해야 되고 모아놔야 되고 두 번째로는 저런 경우에는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같이 자릿세 놔가지고 먹을 수 있는 장사를 생각해야 돼요. 군데군데. 사우디가 그럴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제따가 그러거든요. 제따가 홍해를 건너서 나이지리아 쪽, 저기 어디야, 아프리카 들어가는 길목이란 말이에요. 지부티랑 마주 볼 거예요. 제따가. 예. 그 다음에, 뭐, 말하자면은 지금 네옴시티 쪽에 걸어요. 네옴도 뭐 그렇게 막 찬란하게 할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이랑 잘 트기만 하면 그냥 몇 가지 이렇게 실무적으로만 잘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냥 엄청 돈 써서 막 찬란하게 하니까 저거 왜 저렇게까지 찬란하게 하지? 두바이도요 그렇게 찬란하지 않아요. 실제로 가보면. 그리고 두바이를 다시 본따서 한다고 되겠어요? 이미 두바이는 자리를 잡았는데 두바이는 일단 자리를 잡았잖아요. 다시 본따서 한다는 게 되겠냐고요. 안 되죠. 그래서 조금 기분이 싸해요. 저 MBS가 하는 그 노선을 보면 전 참고로 요번에 사우디가 감산에 그러니까 증산에 협조를 안 하고 200만 배럴 감산하겠다고 한 것 자체는 별로 비난을 안 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석유나 이런 쪽이 급속하게 이게 세계 정체가 불황으로 들어가면서 수요가 축소되고 있기 때문에 저거를 감산을 한다고 해서 가격 안 오를 거다. 실제로 지금 가격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자체에 대해서는 비난할 뜻이 없는데 저건 아닌 것 같다. 지금 하는 방식은 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는 이 민감한 시국에 아마 MBS가 오지 않기로 한 것은 MBS가 한국에 군사 기술을 요구했거나 아니면 굉장히 민감한 민감한 성격의 무기를 요구했거나 아니면은 원자력 발전소에 고농축 연료를 떼는 방식의 연료를 사용하는 방식을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거나 아니면 이 전체 다거나 뭐 그런 문제를 가지고 삐진 거다 저건. 그래 뭐 내가 너희 아니면 못 갈 것 같냐? 오케이 삐져서 다녀보세요. 우리 아니면 못 구해요. 쓸만한 물건 우리 아니면 그냥 사는 것만 해도 우리 아니면 못 구해요. 쓸만한 물건. 왜냐 중국이 이미 뚜껑이 닫혔잖아요. 첨단 칩을 못 쓰는데 첨단 컴퓨터를 못 쓰고. 자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호들갑 떨지 마라 이렇게 좀 말을 하고 싶어요. 이제 국내 언론들과 일부 유튜버들을 보면
마치 그 사우디가 이제 한미 관계를 의식해서 미국을 디스하는 김에 한국도 디스했다. 그러니까 한국은 미국과 너무 가까이 가면 안 된다는 걸 암시하는 그런 평을 아까 그 매일경제가 쓰잖아요. 호들갑 떠는 거라고. 또 어떤 데는 윤석열이 잘못해서 MBS조차도 안 오는 그런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뭐 이런 개소리들을 하는 사람도 있고 웃기는 소리예요. 이게 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따져보면 MBS 안 오는 거 아마도 우리한테 굉장히 민감한 무기를 요구했거나 군사기술 자체를 요구해서 자기를 방산길러 달라고 요구했을 거예요. 틀림없어요. 저도 사우디가 우리한테 앞으로 무기 아마 굉장히 골아프게 요구할 텐데 저거 어떻게 다뤄야 되나.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는 그런 게 없잖아요. 사우디는 좀 다르다고요, 성격이. 그래서 이 호들갑에 이제 다른 예가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담론을 하는 사람들이 요새 보면 뭐 언론에서 뭐 뻑하면 위기에 처한 한국 반도체 지금 수출이 급감하고 수출이 지금 20%가 떨어졌고 삼성 반도체가 실적이 안 좋고 뭐 이런 소리를 잔뜩 하고 있는데 저는 왜 한국 반도체가 위기에 전혀 안 처했다고 봐요. 첫째, 전체 큰 구도로 보면 중국이 반도체 경쟁에서 강제 퇴장당해 버렸다고요. 강퇴당했어요. 너 나가. 그러면 우리 반도체 업체가 거의 세계 동무대가 된 거예요. 근데 왜 뭐가 문제 있어? 수출이 좀 떨어졌지. 당연히 떨어지지. 반도체 경기가 주기를 타가지고 세계가 다 주저앉았는데 지금 불황이라. 그러니까 삼성 반도체 매출이 떨어졌다를 얘기를 하려면 TSMC 매출은 어땠고 인텔 매출은 어땠고 마이크론 매출은 어떻고 지금 전 세계 반도체 경기의 메모리 파트가 어떻고 플래시 파트가 어떻고 파운드리 파트가 어떻다 좀 그런 걸 같이 두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럼 백그라운드를 얘기 안 한 채 삼성 반도체가 잘 못 팔고 있습니다 하면 듣는 사람 귀에는 뭘로 들리냐면 다른 데들은 잘 팔고 있는데 삼성만 망한 것처럼 보이잖아. 지금 그 얘기잖아. 위기에 처한 한국 반도체가 아니죠. 경기 침체와 중국 디카플링, 중국 쫓아내기에 의해서 중국 격리하기에 의해서 반도체 경기가 급냉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체들도 지금 매출이 상황이 안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 사람들 이상해. 나는 이것들이 머리가 무식해서 그런가 아니면 그냥 국민을 그냥 그 어떤 패닉에 질리게 만드는 게 직업이라고 생각하나 봐, 이자들은. 그게 언론이고 담론이라고 생각하나 봐. 아니면 간첩이든지. 또 호들갑이죠. 대중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 반도체 수출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니, 대중 수출 당연히 감소하죠. 중국이 식었는데. 중국이 지금 장사가 안 돼요. 우리가요, 지금 중국 그러니까 차이나 디커플링에서 한국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어요. 왜냐면 한국이 전체 수출의 25%가 중국으로 나가는 수출이고, 한국 반도체 수출의 40%가 중국으로 나가는 수출입니다. 그런데 저 중국으로 나가는 수출 중에 상당수가 중국이 거기에다 뭔가를 해갖고 외국에 수출하는 물건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국 외의 세계 시장이 다시 살아나면 반도체 다시 살아 올라가는 거예요. 즉 중국의 수출이 안 되는 것은 당장 어렵더라도 환영할 일이라고요. 왜냐하면 중국이 세계 공급망, 세계 분업 교환 구조에서 쫓겨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거 쫓겨나는 과정을 그러면 우리는 두 번 저기서 기회가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중국을 대신할 나라에 그러면 공급망을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계 공급망에서 작동하도록. 세계 제조업 기지를 중국을 대신할 나라에. 중국을 대신할 나라에 세계 제조업 기지 만드는 사업에 누가 집행자냐 이거야. 1번 집행자 대한민국입니다. 거기서 한번 찬스가 오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계속 괴롭히는 그냥 불법 짝퉁 만들고 베껴서 만들고 우리를 지근지근 밟으려고 괴롭히는 중국이라는 애가 너 반칙하지 마 퇴장! 해서 경기장 바깥으로 퇴장당해 버리는 상황이니까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자동차, 반도체, 배터리 다 그래요. 이런 상황인데 단기적으로 어렵지. 우리가 중국이랑 워낙 카플링이 많이 돼 있던 나라니까 그
그걸 디카플링해서 풀어내는 게 고통스럽죠. 이제 그 과정을 얼마나 덜 타격을 받고 할 수 있냐. 그 게임이거든. 그러면 이게 그 게임입니다라고 설명해야지. 한국 경제 다 나갑니다. 반도체도 안 팔립니다. 중국에도 수출이 안 됩니다. 이러고서 울부짖고 있으면은 이게 좀 바보야? 간첩이야? 아니면 국민들을 겁에 질리게 하는 게 니들 신문 기자라는 것들, 언론 기자들의 직업이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삼중 태풍을 보지를 못하면 이제는 바보다. 아니면 간첩이다. 이런 것들을 보면 한국 지식층이 아직 삼중 태풍을 직시하지 못하고 있는 걸 반증한다. 일단 첫째, 군사 석유가스 지정학의 태풍이 불어나고 있죠. 저기서 이제 러시아가 석유가스 게임에서부터 퇴출당하고 러시아가 군사 블록 게임에서 퇴출당해 버렸죠. 첫째. 그 다음에 두 번째, 세계 분업 교환 구조에서 태풍이 일어나고 있죠. 중국이라는 세계 최고의 경제 성장의 기관차이자 세계 최고의 제조업 기지가 강제 퇴출당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미국의 중간선거에서 결과 드러날 텐데 지금 계속해서 그쪽으로 간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제 뭐 조중동도 보도를 하죠. 예, 마가 트럼피즘의 영향을 강하게 받고 있는 공화당이 압승할 것 같다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에서의 지금 올해 들어서 쭉 전개됐던 선거도 그렇고 자유보수 공화주의 쪽으로 쫙 흐름이 잡혔다고요. 그러니까 세계 정치 문화 담론의 태풍이 있다고요. 야, 그러면 어떤 세계 군사 지정학의 태풍, 큰 변화, 그 다음에 분업 교환 구조의 큰 변화, 정치 문화 담론의 큰 변화, 이런 변화가 동시에 상호작용하면서 동시에 진행됐던 경우가 언제야? 80년 전 세계 제2차 대전이에요. 이게 좀 그 정도의 대형 태풍이에요. 그래서 다른 나라들은 좀 작살이 나고 있어요. 그동안 한국의 체질을 잘 다져놓아서 이 태풍을 비교적 편안하게 헤쳐갈 뿐만이 아니라 이 태풍의 과정에서 우리가 최대 승자로 지금 등장하고 있죠. 이 군사 석유가스 지정학 태풍에서 비록 석유가스 값 좀 비싸게 지불하고는 있지만 우리가 이제 말하자면 그 무기 수출이라든지 군사 지정학 플레이어로 등장을 하고 있잖아요. 세계적인 군사 지정학 플레이어로. 거기서 우리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 분업 교환 구조의 큰 변화. 저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중국의 빈자리를 채워넣을 수 있는 그게 뭐 방글라데시가 됐건 비에트남이 됐건 인도네시아가 됐건 인도가 됐건 태국이 됐건 멕시코가 됐건 과테말라가 됐건 간에 그런 나라들의 플랜트 세워주고 혹은 동구 여러 나라가 됐건 아프리카의 무슨 나라가 됐건 간에 플랜트 세워주고 그 다음에 그걸 세계 그 분업 교환 구조 속으로 빨리 진입하도록 도와주는 그 프로젝트 누가 하냐? 한국이 하죠. 한국이 1번 주자지. 여러 나라들이 하겠지만 한국이 1번 주자죠, 분명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최대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죠, 이 과정에서. 이건 이제 어디서도 드러나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 이걸 준비를 하면서 오후 2시 45분 현재 환율 보면 한국이 1,424원 정도예요. 아침에는 1,410원까지 내려갔었어요. 좀 올라왔죠. 다시 1,424원인데 기준일, 즉 기준일 대비는 뭐냐면은 기준일은 저는 올해 2월 말에 우크라이나 전쟁 터졌을 때예요. 그거 대비해서 한국이 16%예요. 일본 149.30 옌인데 기준일 대비 30%입니다. 폭락한 거예요. 폭락. 우리로 치면 저게 어느 정도까지 간 거냐면 1,220원에다가 360원 더 해보세요. 1,580원 가 있다는 소리예요. 우리로 치면. 30% 환율 폭락하면. 그럼 난리 났죠. 지금 일본 그 상태예요. 유로가 저게 보통 경제입니까? 덩치가 크고 파워가 좋은 경제인데 유로가 우리랑 똑같아요. 16%. 우리의 6배가 넘는 인구에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 파워가 큰데도 16%. 중국 위안, 저기는 이제 고정 환율이죠. 중국 정부가 이제 계산해가지고 정해주죠. 그날. 거긴 14.4%. 그럼에도 불구하고 14.4%.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금 장난이 아니에요. 잘 맞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제가 어저께도 잠깐 암시를 했지만 아마 환율 좀 더 떨어질 것 같아요. 한국이
이번 게임에서 저거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바뀔 것 같다라고 이제 소문이 제대로 퍼지기 시작을 하면 아마 그리고 이번 게임에서 한국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확신감을 주면 제가 보기에는 아마 그냥 한 1,300원대 초반까지는 쭉 빠질 거예요. 1,300원대 초반까지는. 앞으로 한 100원은 그냥 빠져요. 상당히 빠른 시간 안에 몇 개월 안에.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런 게임이니까 이제 죽으나 사나 중국을 정확하게 의식하고 살면 됩니다. 중국의 저기 그 반접근 지역 거부, Anti Access Aerial Denial 그것을 우리가 의식을 하면서 중국의 저런 흉악한 구상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겁질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비대칭 무기가 뭐냐? 좋은 공군력하고요, 원자력 잠수함하고요, 대형 무인 잠수정하고요, 뭐 그런 것들입니다. 헬기하고요.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